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감각적인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앞에는 이게 관리하고 있는 조경으로 해서 이렇게 화단이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보시면 201부터 5개 오실 있죠. 그리고 101호부터 5개 오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우리나라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항상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임장 활동 하실 때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소동에 방문했습니다. 자, 영종 신도시로도 유명하며 주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전원주택 형태의 택지로 아주 쾌적하게 조성된 입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매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 교통의 호재로는 제3연륙고가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라 청라에 대한 이동성과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런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지역에 주택 호실수 약 10개를 포함한 주택형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도 2012년도로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경매의 최저가입니다. 감정가도 좀 저렴했어요. 7억 7천만 원의 이런 신축급 건물이 현재 경매로 진행되어서 지속적인 끝없는 유찰을 통해 현재 반값인 3억대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빌라 1개 호실 정도에 살 수 있는 금액대에 주택 10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준신축급의 건물을 오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물건인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중구 운소동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82평, 건물 90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주택형 건물입니다. 감정가 7억 7천만 원부터 시작, 현재 3회나 유찰된 최저가 3억 8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이 정도 최저가면 땅값 정도 되는 금액으로서 건물 약 90평은 서비스로 따라오게 됩니다. 현 건물의 현황은 지하 포함 2개 층으로 건축되었으며 층별 약 30평씩 나눠져 있죠. 또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2년도 9월에 승인되어 준신축급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권리사항으로는 2013년 03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에는 총 10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03호에 전입한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빨라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해당 임차인은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낙찰 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아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외 모든 임차인들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죠. 자, 그럼 입지 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운서역 및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근접되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물류단지,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들이 혼재되어 있어 꾸준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이죠.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 복합적인 사업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죠. 예를 들어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다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종도는 아직 개발 초입 단계라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죠. 그로 인해 향후 드라마틱한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입지입니다. 문화, 관광, 레저까지 복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에 호실이 무려 10개나 있는데 매금액이 얼마죠? 3억대입니다. 이거는 싸도 너무 싼 금액이에요. 과연 싼 게 비지떡인지 제가 직접 현장을 체크하면서 물건의 컨디션 및 수익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감각적인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보다 건물의 자세한 이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현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벽돌 쌓기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외 건물의 현황은 지하부터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이며 층별 약 30평씩 구분되어 있죠. 또한 외관상 보이는 치명적인 하자가 없어 낙찰 즉시 임대 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해당 경매 물건의 주차장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 구역선이 한 3대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세대별로 한 대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는 어느 정도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 도로가의 측면 정도에 그리고 외곽에 공중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에 주차를 활용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층별 샤시 상태, 외관 상태, 크랙, 누수, 파손 부분은 보여지지 않아 임대차 구성은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이쁘게 잘 지어놨죠? 그냥 벽돌조 건물이라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 판넬 구조 보이세요? 요거 조립식 판넬, 요게 한 3평 나오거든요. 요건 제시 외로 나왔습니다. 근데 매각에는 포함됐기에 사용 수익감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측면을 보시면 저렇게 우리 예쁜 고양이들도 잘 있습니다. 엄마 고양이랑 아기 고양이 같아요. 안 오죠? 다행입니다. 오면 어떡하나 생각했었는데 오진 않아. 그래서 예쁜 아기 고양이들 있고, 지금 들어보세요. 매미 소리랑 작은 풀벌레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도심 속에서는 이런 소리 못 들어요. 그죠? 딱딱한 도시 속에서 맨날 문 열면 뭐가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에 아파트 벽들이 크게 들어서 있죠? 이런 풀벌레 소리와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이게 관리하고 있는 조경으로 해서 이렇게 화단이 잘 구성되어 있고요. 측면부도 일부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함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상황이거든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편함들 보이고요. 여기 서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 일정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보시면 201부터 5개 오실이 있죠. 그리고 101호부터 5개 오실. 근데 우편물이 많이 없는 걸로 보아 임대차 구성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래 소리가 들려. 이거 보세요. 열려있어. 열려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조용히. 거주하고 계시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들어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좀 바꾼다 뭐 내용이 있는데, 여기 201호 돼 있죠. 1층인데 지하가 101호로 돼 있고요. 1층은 201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호, 여기도 추가 호실, 그 다음에 여기 203호, 그러니까 1, 2, 3, 4, 5 여기 계시고, 지하도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하는 원래 B인데 냄새가 또 많이 나. 입으로 숨 쉴게요. 입으로 숨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바닥 보세요. 바닥 단차도 망가졌는지 소리도 나. 크랙이 있어서. 여기 위에 천장 봐주세요. 난리 났죠. 지하 5곳이 있네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제가 봤을 때 밑에 물 걸레 자국 있죠. 이거 물 샌 거예요, 밑에서. 천장에 크랙은 없네요, 천장에. 여기 보시면 저기 곰팡이 쓸어서 누수의 흔적은 있네요. 상태가 좋지 않다. 지하도 마찬가지로 30평이에요. 5개 호실로 잘랐으니까 한 6평, 5평대로 원룸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하는 수리비용 필수적으로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냄새, 습기 냄새도 심하고요. 위 아까 여기 천장 보여드렸죠. 여기 밑에 박스 이렇게 해놓은 것도 물 새서 이런 것 같은데, 현재 지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현 경매 물건 현황상 전 지하가 단독 호실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아니라 2층이 단독 호실로 보여집니다. 세대문 하나밖에 없죠.
2층은 약 30평대로 단독 호실로 거주하면서 하부층 약 10개 호실을 임대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이 원목 데크로 이렇게 일부 인테리어도 했네요. 바닥도 보이고. 현재 해당 형태는 30평이기 때문에 3룸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요. 큰 하자는 없어 보여요. 뭐 크랙 있고 물 새고 뭐 벽에 타일에 문제 있고 는 없어. 중요한 건 너무 더워. 그래서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내부에서 찍고 있다가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총 요약을 드려야 하는데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야외 활동하면 죽는데요. 나가지 말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로 들어와서 마지막 총평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차에서 이렇게 더워서 들어와서 찍으니까 댓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더우면 차에서 하셔도 된다. 대장님의 건강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총평을 차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운소동에 방문해서요, 호실 개수가 무려 10개나 구성된 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달드렸습니다. 현재 보니까 치명적인 하자는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문 열려있던 호실 있죠? 거기 임차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임차인분을 만나서 제가 집을 봤어요. 집을 좀 보여달라니까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원룸 형태였고요. 비교적 생각보다는 깔끔했습니다. 화장실도 잘 구비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습하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약간 샤시 쪽에서 물이 약간 살짝 샌다. 이런 부분과 나가야 하는데 연락이 도통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2층에는 아주 넓다. 거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아주 넓다. 단독 거실이니까 거기에는 주인 세대가 사시는 게 아니라요, 거기도 임차 수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낙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만한 호실들은 다 공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외관상에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부에 일부 하자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입찰 시 수리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리 비용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 3억 8천만 원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주변에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건물의 가격은 최소 6억 원 이상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3억 8천만 원대로 못해도 약 40%의 안전마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원룸 시세 약 한 40만 원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30만 원으로 월세를 구성한다면 전체 호실을 임대 구성 시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0%가 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끝내면 좋죠. 항상 아이고 매력적이네 하고 싶다 라고 끝낼 수 있지만 오늘 경매 물건에도 역시나 2가지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해당 경매 물건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부동산입니다. 그 위반 사유로는 준공 당시 단독주택으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단으로 방을 10개나 증설하여 무단으로 확장, 방 쪼개기를 통해 방 개수를 10개로 늘려놓은 상태이죠. 한마디로 그냥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냥 얘는 다 불법이야. 그냥 몸 자체가. 이렇게 될 경우 양성화에 대한 수리 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점,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입지입니다. 운소역과 다소 떨어져 있으면서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일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힘든 노동소득으로 인해 아주 달콤한 임대소득의 향기를 내뿜는 독초와도 같은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다가가면 오히려 투자에 대한 손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요, 이행강제금 범위를 꼭 체크해야 되고요. 그 외 양성화에 대한 비용도 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충분히 감안 후 입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대한 위법한 행위는 아마 경락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이번 차시에는 입찰하지 마세요. 이번 차시에는 입찰하지 마시고요. 한 추가 정도, 한 번 정도 더 유찰된 상태에서 그때의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무턱대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때 대장 말 들을 걸, 대장님 말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번 차 입찰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더 유찰을 지켜보신 후에 그때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실패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야, 무슨 실패보다 성공이 더 쉽다고 그래? 응? 속된 말로 재수없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공이 쉽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도전할 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한마디로 90%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드라마틱한 수익률, 아주 영특한 아이디어와 개발 계획,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할 수 있다면 상위 10% 안에 누구나 들어갑니다. 이 법칙은 누구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경매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남아있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투자가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